화일강, 무관성이라도 평생을 무탈하고 무병장수하며 지낸 삼상격 여명입니다. 병화가 6월에 태어나 정제격이며, 정제격은 성실하고 꼼꼼하며 득비리재, 재성이 많으나 겁재로서 다루는 득비리재입니다. 월주의 정제와 정제가 동주하니 길신이므로 성실하고 부모, 재물떡이 길합니다. 그러나 본명은 월주가 기신이므로 부모덕은 좀 약한 편입니다. 본명은 화토금의 삼상격이며, 삼상격은 가장 약한 오행을 용신하는데 화토금 중에서 화가 가장 약하니 화를 용신합니다. 또한 재성이 왕하니 겁재로 다루며 신약하니 겁재가 용신이므로 시간의 정화가 매우 기묘한 글자입니다. 이때 임수를 만나면 정임 합거되니 불길하지만 대운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병화가 6월에 태어나 정제격입니다. 시간에 정화 겁재가 있고 연지에 겁재 오화가 있어 탈재하지만 오술 합이라 화생토 토생금으로 유통하며 정제가 간여지동으로 강하니 파격을 면합니다. 즉 일지에서 도움을 받으니 부부궁이 길합니다. 월지 정제는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세밀합니다. 월지 장간에라도 정제가 있으면 타주에 있는 정제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더구나 본명은 천간과 지지에서 식신생제가 이루어지니 부지런하고 성실한 특성이 배가 됩니다. 천간에서 토생 식신이 생제하고 지지에서도 식신생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간이 제다신약으로 시간의 정화를 용신하는데 이를 득비리재라고 합니다. 즉 제다신약이 비겁을 얻어 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는 신약을 해결하여 재를 다스리는 목화로 흘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재성인 금운을 향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재물 때문에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행히 본 명조는 대운의 흐름이 희용신인 목화로 흐르니 길하므로 부잣집 남편과 결혼하여 평생을 무탈하게 살았고 무병장수하였습니다. 남편 성인 수가 장간에도 없으니 본래 남자여는 좋지 않고 비겁 용신이라 남자보다는 자매와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부부궁은 대운이 목화를 흐르니 무탈합니다. 이런 경우 일간이 합하는 월간의 신금을 남편으로 봅니다. 일지 술중 신금이 투하고 일지 술중에 신금이 투하고 남편은 자좌 걸록이니 튼실하고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이 기신이며 일간의 병유 사지에 앉아 남편과의 관계가 길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앉은 자리가 자체로는 신유 걸록에 앉았지만 일간의 입장에서는 병유 사지에 남편이 앉아있다 이겁니다. 일지에서 이 유술합으로 재성이 모여드니 부친이 많거나 혹은 부친의 이복 형제가 있을 수 있고 월주가 기신이며 인성도 전무하니 부모덕은 없습니다. 초운에 경신운이며 신유술로 기신합이니 부친과 재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미입니다. 일지에서 유술합 해오니까 요 술 중에도 신금이 있는데 유금도 들어오니까 전부 일지 아신에서 재성이 모여듭니다. 이것은 부친이 많거나 혹은 부친의 이복 형제가 있을 수 있고, 만일 남명이라면 재성이니까 부부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월주는 사주의 기본 골격이며 사람으로 치면 척추에 해당되는데 월주의 길신이 동주하는 것은 척추가 바르게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주의 길신과 길신이 동주하면
비록 월주가 일간을 돕지 못하는 기신에 해당되어 부모의 음덕은 입지 못해도 부모가 반듯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월주가 흉신과 흉신으로 동조하면 비록 월주의 희용신이라 부모의 음덕을 입는다 해도 척추가 휘어진 것과 같아서 큰 복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목욕동주는 이건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네 가지니까 이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목욕동주는 갑자을사경호신해입니다. 갑자을사경호신해. 또 동주암합이라는 것은 한 자체에서 자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일간에서 주로 봅니다. 갑오일, 갑오는 갑기합이 되고 을사는 을경합이 되고 정해는 정임합이 되고 무자는 무계합이 되고 기해는 갑기합이 되고 신사는 병신합이 되고 이모는 정임합이 되고 계사는 무계합이 됩니다. 동주암합 때는 간지는 갑오, 을사, 정해, 무자, 기해, 신사, 이모, 계사입니다. 그 외에도 병술은 병신합이 되고 무지는 무계합이 되고 경지는 을경합이 되고 임술은 정임합이나 토는 형충되어야 장관이 투하니 평소에는 합하려는 기운만 있지 온전한 자합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본명조의 기란점은 신약한 병화일간을 극하는 관성인 수가 암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수가 나타났다면 강한 금의 생조를 받아 일간을 극함으로 남편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관성인 수가 없어도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명은 용신이 곧 남편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화용신운이면 남편의 덕을 입게 됩니다. 시간의 정화가 용신인데 일지 술토에 통근하고 술토는 다시 연지의 오화를 오술합으로 일지에 끌어들이니 일지에 일관과 용신의 뿌리가 있는 것과 같아 용신이 강력합니다. 일주가 병술 임묘와 백호징이나 여름에 태어나 화가 강하면 병술 백호가 흉하게 작용하지만 가을이라 평백호니 백호의 작용이 없어 무난합니다. 만일 추운데 겨울에 태어나서 사주가 추운데 정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조후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흉백호로 작용하므로 상당히 불리합니다. 공망도 연지 오화만 걸렸는데 공망을 보면은 무원은 자축이 공망이니까 자축이 공망이고 신유도 자축이 공망, 병술은 오미가 공망이니까 요 오화가 공망에 걸렸습니다. 정유는 진사가 공망이니까 오화만 공망에 걸렸다 이겁니다. 연지 공망은 조상궁이니 영향력이 좀 미약합니다. 형충도 없으며 강력한 용신을 지녔고 대운까지 기란이 호명입니다. 더구나 삼상격이니까 더욱 길합니다. 만일 대운이 금수로 흘렀다면 본명은 재물과 남편으로 인한 어려움과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운의 영향력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러나 병화가 더욱 길한 명조를 지니기 위해서는 신약하면 일간과 떨어진 임수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수화계제라 하는데 만물은 수와 화의 조화로 운용되기 때문입니다. 병화에게 임수는 난로의 반사판과 같아서 열과 빛을 더 넓게 퍼지는 역할을 합니다.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수와 화의 적절한 균형을 무엇보다 우선하며 살피는 것입니다. 또한 병정화 일간은 어느 정도 지지의 본기로 근지가 있고 식상생재가 되어 있으면 재물운이 길합니다. 그것은 화의 특성이 금을 재련하여 기물을 만들기 때문인 듯 합니다. 다른 일간도 지지의 본기로 근을 두며 인성의 생조를 받으면 건황하다고 하는데 관사를 다루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재성은 일간이 극하는 것이므로
재성의 기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축운은 정관인 개수가 무게합거되니 개축운에는 정관인 개수가 나타났는데 무게합거됐습니다. 이렇게 무게가 합거되면은 나머지 천간이 움직이는데 나머지 천간의 겁재가 재성을 탈재를 합니다. 또한 지지의 축토는 유축합금으로 기신이 강해지며 일지를 축술형하니 일간과 일간병화는 술토에 인묘되고 용신 정화가 정축 인묘되는 흉운입니다. 세운 갑신년은 갑목은 인성으로 문안하지만 절제에 안 잡고 신유술 금국으로 기신합인이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사람이 사망에 이를 때는 식상의 상태를 보는데 본명의 식상의 상태를 보면은 연간의 무토가 식상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갑목이 나타나서 갑무극을 하니까 식상이 부서지는 식상이 이미 대운에서 무게합거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극하니까 이 무식상이 완전히 멸절됩니다. 그러면은 천간이 다시 또 움직여서 겁재가 재성을 탈재하는 흉한 세운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일지의 식신인 술토를 보면은 신금이 오니까 태운지 신금이 오니까 신유술로 방합을 하니까 이 술토도 형체가 사라집니다. 또 무토는 무토를 식상을 이제 12운성으로 돌리면 신금이니까 무토는 사패지인 무신 병지에 듭니다. 사패지는 병사묘절이며 사왕지는 노광생관이나 관은 토임으로 제외합니다. 본명조는 양력 2004년 9월 개축은 갑신년 개유월 87세의 나이로 잠자단 중 사망하였습니다. 개축 때우는 신약한 병술일간과 백호살길이 축술형하는 대흉한 운입니다. 일주가 병술인데 개축이 오니까 축술형한다 이거죠. 그 백호살길이 축술형하는 대흉한 운입니다. 대운간 개수는 무게합하니 천간에서 재성의 탈재가 일어나고 대운지 축도는 유축합금되어 기신이 세력을 얻고 다시 일지를 축술형으로 동하게 하니 일간과 식신 무토가 술토에 인묘되고 축토는 용신인 정화에 정축 인묘가 되니 흉한 대운입니다. 세운 갑신년은 갑목이 연간의 무토를 극하니 이미 대운에서 무게로 합거된 무토라 부서지며 천간엔 정화가 재성인 신금을 탈재하는 흉한 세운입니다. 또한 세운지 신금은 용신인 정화가 정신 욕지에 들고 신유술로 방합이라 아신인 일지 술토가 방합으로 합거되며 기신이 세력을 얻으니 불길한 세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가 있으면은 토가 요 가만히 있으면은 움직이질 않는데 형충으로 두들겨 주면 요 토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개유월은 신유술로 제차 방합을 이루는 달이야 불길한 달에 사망한 것입니다. 개유월에는 세운이 신금이기 때문에 다시 신유술로 제차 방합을 이룬다 이거죠. 그러니까 월을 파악할 때는 월의 기륭을 파악할 때는 세운을 중심으로 놓고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개유월에 신유술로 세운과 신유술로 합하여 제차 방합을 이룬 달이라 불길한 달에 사망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